안녕하세요. 경제맥 진행의 정승인입니다. 지난밤 뉴욕은 FOMC를 앞두고 약간의 경계감이 짙은 채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연말 산타랠리의 기대감과 함께 유동성, 그러니까 이 매파적인 금리 인하에 대한 경계감 사이에서 시장이 외줄타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결국 이달에 금리 인하 이후에는 금리에 대한 경로가 불확실하다는 점이 시장에서는 약간은 불편한 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금리를 내린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ECB에서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사실 국채 가격이 유럽에서는 뛰어오르면서 뉴욕 시장에는 약간은 더 부담이 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장 막판에 우리 시장 측면에서 보면 어제는 외국인의 매수가 붙어주면서 SK 하이닉스가 6%대 급등을 하면서 어제 장을 마쳤는데요. 오늘은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분위기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조선, 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유리기판 쪽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분위기가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시장이 우리 금리 인하를 앞두고 오늘 큰 폭의 이야기는 큰 폭의 어떤 진폭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안에서 우리가 테마의 순환매가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떻게 우리가 연말까지 그러니까 이 산타랠리에 당연히 변동성이 있을 만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서 내년까지 보유하면서 어떤 종목을 끌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이 변동성에서도 견딜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그 안에서 많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중에서 드리고 있는 정보들 그리고 그 이상의 정보들 함께하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도 이쪽 통해서 QR코드 입장을 하시면은 함께하는 공간에서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정보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도희 캐스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도희입니다. 간밤 미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엔비디아 칩 수출을 허용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어젯밤 일본에선 규모 7.6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우리 지수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자세한 지수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향방을 결정할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코스피가 장 초반 약세로 출발했습니다. 약보합권으로 출발하면서 현재 4,131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코스닥은 강보합권에서 930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 수급을 보면 요즘 외국계 순환 매수력이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미국 금리 결정 여부에 따라서 소폭 이탈할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기관이 지속적으로 매수 흐름을 보여준다면 하락이 제한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흐름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만 2,900억 원가량 팔아치우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개인만이 홀로 1,800억 원가량 사들이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에코프로비엠, LNC바이오, 그리고 HD현대중공업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더 많은 요즘 코스닥 시총 1위였던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옮기게 되면서 코스닥 시장에서 차기 코스닥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6.41%가량 상승 출발하면서 현재 18만 4,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에코프로비엠의 지주사인 에코프로는 어제장에서 무려 21%가량 뛰면서 11만 7,500원에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개별 호재 소식도 있습니다. 내년 2분기에 헝가리 공장의 본격적인 상업 가동을 목표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국내 양극재 업체 중 처음으로 유럽 생산 거점을 확보하게 되는 만큼 중국산 배터리 대체 수요와 함께 최대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흥국증권에선 에코프로비엠 목표 주가 2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는데요. 알테오젠의 코스피 이전 건으로 시가총액이 그 다음으로 많은 기업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요즘 에코프로비엠 역시 코스피 이전 상장 재추진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새로운 대장주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지 한번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LNC바이오입니다. 요즘 바이오주 중에서는 안 오른 종목이 훨씬 더 찾기 어려울 정도로 원래도 좋았었는데 계속 좋은 장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LNC바이오 오늘 시가 78,800원으로 시작해서 최고
장중 8만 원까지 터치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무려 9.54%가량 상승한 7만 3,50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개별 호재 소식이 전해진 건데요. 자사 중국 자회사인 LNC 차이나가 메가던 플러스의 중국 판매와 마케팅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다는 겁니다. 증권가에선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이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연초라는 계절성, 그리고 연준의 통화 정책 완화 가능성 등이 모두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가리키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바이오즈 관련 추가 소식도 하나 더 있는데요. 비만약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마운자로가 중국에서 당뇨병 환자 대상으로 국가 의료보험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비만약 분야의 경쟁사들이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단 흐름 계속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D 현대중공업입니다. 3거래일 연속 급등 중인 종목입니다. 현재 6.72%가량 오른 57만 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4일을 제외하고 2일부터 8일까지 연일 상승 중인데요. HD 현대중공업 올해 초 HD 현대미포와 합병 절차를 마치고 통합법인 HD 현대중공업으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첫 행보로 인도를 선택했는데요. 인도의 초대형 조선소를 설립해서 마스카 프로젝트를 넘어 중국의 저가 공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시장에서 조선주의 절대 강자를 지키겠다는 건데요. 앞서 출범 당시에도 제조 원가 문제로 중국에 밀렸던 범용 상선 시장에서 점유율을 회복하고 회복 사업 확장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산과 상선 사업 확장에 따라서 통합 HD 현대중공업의 2035년 매출 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장 계속해서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매일 캐스터 김도희였습니다. 네, 12월 9일 오전 11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김태준 전문가와 함께 먼저 시장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힘차게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장이 이제 기대감과 경계감 어디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심리 싸움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수는 버티는데 그 안에서 순환매도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뉴욕 네. 시장에서도 뭐 3대 지수 내리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서 뭐 지수의 낙폭이 크지는 않아서 우리 시장도 약간은 변동성이 뭐 큰 그림선 조용하지만 그 안에서 치열한 것 같은데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FOMC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로 목요일 새벽에 이 모든 이 12월 달에 모든 방향성이 결정되죠. 그런 것들을 앞두고 지난 밤에 어떻게 본다면은 나스닥 증시도 이 약 하락세로 마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는 대형주가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저점 매수를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구간을 찾아보자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더 나아가서는 이 전력 설비 쪽으로 좀 굵직굵직한 이 섹터 내에서 이 방향성을 얘기를 해드릴 거니까요. 또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큰 그림 짚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뭔가 투자를 한다면 FOMC를 앞두고 변동성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모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연말에 어떤 종목을 담으면 우리가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측면을 고민하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쨌든 실적일까요? 대장주일까요? 아니면 코스닥에 조금 더 기대감을 실어봐야 할까요? 큰 그림을 좀 어떻게 그리면서 포트를 구성해서 가지고 가는 게 내년 상반기까지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약간 그런 큰 그림부터 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아무래도 기존의 조방원 섹터 내에서 확실하게 좀 증명이 된 종목들에서 어느 정도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왔던 장세가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제가 한 3주 정도째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이 결국에 코스닥이 이 1000스닥을 언제쯤 갈 것이냐. 라는 부분에 포커스를 두면서 여전히 저는 2차 전지와 바이오제약 쪽에서 이 굵직굵직한 대장주급 종목은 반드시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져가면서 내년까지는 이 흐름 자체를 지켜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좀 재밌는 기류라고 할까요? 한 달 정도 가량 우하향 횡보하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조선 그리고 방산 이러한
잘 가지 못했던 주도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이 산타 랠리라고 하죠. 곧 있으면 다가올 이 크리스마스 전후 구간까지 해서 코스피를 중심으로 좀 생각보다 좀 강한 이 상승 수급세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조금 더 이번 주에 있을 FOMC가 더욱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FOMC 내에서 이 금리 인하가 확정적으로 되고 이미 공식화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기존보다는 다르게 이 매매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먼저 시장 큰 그림 그려봤는데요. 오늘 시장 체크해 보면서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먼저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쨌든 엔비디아 발 이슈로 어제 엔비디아가 뉴욕 시장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 H200 칩 수출을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뭐 블랙엘 칩이나 이런 어쨌든 새로 나온 칩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상승을 했고 어제 뭐 구글 같은 종목들은 살짝은 조정폭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상승폭을 기대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 이 시간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기대감을 갖고 분명히 시작을 했을 텐데 이런 그렇죠. 이슈 때문에 이게 이 정도 흔들림이 나오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할지 기회로 바라봐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지 어떤 전략 갖고 계세요? 저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회가 또 한 번 오고 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어제 이 블랙엘 칩에 대해서 이 미국 쪽의 승인이 떨어지는 이슈가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지난 새벽에 반등을 해주긴 했지만 이 하이닉스가 생각보다 못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역시나 말씀해 주시는 것대로 이 투자 주의 흐름을 받았다 보니까 이게 아마 오늘 중으로 해제가 된다라면 다시 이 상승 흐름으로 턴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제가 SK 하이닉스를 어제 오후장이죠. 갑작스럽게 이게 3%, 4%, 6%대까지 치솟으면서 좀 생각지도 못한 강한 수급세 때문에 무언가 했더니 제가 이 ADR 관련된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이 국내 ADR 발행 현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SK하이닉스의 사실 주된 상승 배경으로는 뭐 4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이다, 뭐다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기존에 좀 전례 없던 이 새로운 이 재료가 나타났다라고 해야 될까요? 이 ADR 상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추가적인 이 해외 쪽으로의 수급까지도 땡길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단기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면서 어제 조금 오버슈팅이 아닌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ADR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겠는데, 자, 이제 해외 기업이 이 우리나라 같은 기업에서 이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기 위해서 이 아메리칸 디포지터리 리시츠라고 해서 이 미국 예탁 증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본다면은 11개 정도의 회사들만 현재 ADR 발행이 되어 있어서 미국에서 직접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쭉 보시면은 특징적인 부분이 뭐 금융주라든지 혹은 뭐 KT라든지 SK텔레콤 같은 이 조금 굵직굵직한 금융주 혹은 유틸리티 기업 쪽에서만 국한되어 있는 상장이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에서 테크 기업 쪽에서는 ADR 발행을 했던 부분이 전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조금 파격적인 재료로 저는 인식을 했고 이 부분이 만약에 현재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약간은 한 달 동안 우하향하면서 조정을 많이 받았죠. 기간 조정을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흐름 자체를 내후년까지 ADR 상장 기대감만으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밸류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중점적으로 체크를 하는 게 아마 이 실적적인 부분보다도 조금 더 강한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이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 좀 보고 있습니다. ADR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SK 하이닉스 LS에서 목표가 70만 원까지 나온 상황이고 지금 굉장히 메리츠에서는 91만 원까지 목표가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ADR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에 대한 이야기가 가시화가 되느냐도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가시화가 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목표가를 높여 잡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지금 이것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어쨌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구간인 것 같은데 그것을 두고 지금 기회라고 하셨으니까 가격 전략은 괜찮다고 지금 보세요. 지금 일단 담아야 된다. 오늘 이렇게 투자 경고가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투자주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궁금한데요. 일단 차트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21선 라인은 어제 강력한 수급과 함께 돌파를 했기 때문에 저는 56만 원대 라인
이 라인 구간 자체가 다시 한번 지지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만약 이 라인이 지지된다면은 오늘 마이너스 2, 3% 선까지 밀리게 됐을 시에 조금씩 아예 SK 하이닉스를 가지고 계시지 못한 분들에 있어서는 기회적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여기서 저는 현재 이 21선을 강하게 뚫고 올라온 부분이 조금 생각보다 좀 강하게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전고점이죠. 최근 11월 달에 있었던 64만 원 선까지 이 V자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최근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중요한 추세 라인을 넘게 되면서 어느덧 이 쌍봉 구간까지 왔습니다. 이 말인즉슨 이 더블탑 구간으로 예상되는 이 11만 2천 원 구간, 이제 막 한 2, 3% 정도만 올라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쓸 수 있는 구간인데, 여기서 저는 내리기보다는 떨어지긴 떨어지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신고가는 한번 갱신하고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반도체 대장주라고 저는 인식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충분히 전고점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기술적 관점에서는 56만 원 선, 요 라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이 SK 하이닉스가 이 목표가가 이제 항상 보면은 증권사마다 각기 다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볼 수 있는 게, 저는 항상 얘기를 드리는 게 최소한 SK 하이닉스 이번 구간에 77만 원은 일단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갑니다. 그만큼 한 25년 정도 이제 걸린 수준만큼의 이 새로운 이 국면을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인데, 저는 올해보다 내후년까지도 충분히 AI 발 관련된 이 엄청난 슈퍼 사이클 자체가 이 반도체 섹터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일단 77만 원 선부터 저는 신고가 혹은 목표가를 잡는 것도 좀 무척이나 의미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SK 하이닉스 어쨌든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77만 원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이런 흔들림, 진폭이 있긴 하겠지만 지금 구간에서도 56만 원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담아갈 만한 구간이다 이야기를 해주신 부분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IT 투톱 이야기가 정말 뭐 짜장이나 짬뽕이냐 이야기처럼 좀 그렇죠. 재미가 없을 정도로 이제는 매일매일 하고 있는 이야기 같지만, 어쨌든 삼성전자에서도 우리가 기회를 한번 찾아본다면 오늘 1%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어제 그 상승폭에 비해서 위로 가려는 힘이 부족하지 않나. 왜냐하면 전고점 트라이를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지금 맞고 또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기서 갇힌다면 박스권으로 다시 하단까지 내려온다고 보고 계신지, 좀 이런 기술적 분석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삼성전자도 좀 할 얘기가 많은 부분이, 예. 최근 한 일주일 사이 기간 동안 SK하이닉스보다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12월 초에 좀 산뜻한 출발을 했습니다. 반등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게 나와줬고요. 그도 그러는 것이 최근에 레거시 반도체 쪽으로 왜 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 공급 쇼티지라고 하죠. 이런 디램 가격들의 이 가격 자체가 이 HBM발 이슈로 어떻게 본다면 반사이익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기존의 강점을 갖고 있던 이 레거시 쪽으로의 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본다면 다시 한번 이 SK 하이닉스를 그럴 주도주로 올라설 수 있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출발을 했는데, 어제 SK 하이닉스가 ADR 이슈를 바탕으로 다시 이거를 좀 제쳤다라고 할까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어쨌거나 이 양사 쪽에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건강한 이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는 조금 더 경쟁적으로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그래도 최근에 가장 좋았던 이슈 중에 하나는 이 구글의 TPU를 기반으로 한 이 구글 진영 쪽에서의 이 승기를 삼성전자가 가져갈 수 있다라는 논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실히 이 구글과 엔비디아가 서로 이 AI 관련된 주도권을 잡고 있듯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 저는 둘 다 갖고 가도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이 올해 SK하이닉스가 상당히 높은 퍼포먼스를 보여줬지만은 삼성전자가 그에 못지않게 내년을 저는 바라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나온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올해 좀 많이 못 갔던 부분들은 이제는 좀 슬슬 내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됐지 않나,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IT 투톱에 관한 전략까지 체크를 해봤는데요. 반도체 이제 제목을 역대급 수출과 대내외 호재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요. 사실 수출 측면에서도 우리가 역대급 11월 역대급 실적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오늘 소부장에 대한 시세가 그렇게까지 어쨌든 투톱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아웃퍼폼하지는 못하고 있는 구간에서 우리가 이
IT 투톱 이외의 다른 종목을 지금 뭐 공략을 해본다면 오늘 유리기판 쪽은 괜찮은데요. 어떤 쪽에서 기회를 잡는 것이 사실 좋은 것인가? 뭐 매일 하고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죠. 반도체 안에서도 사실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익 구간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좋다고 했던 뭐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도 많이 쉬고 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발 이슈가 이렇게 나올 때 SK 하이닉스가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됐다면 이 아래 밸류 체인으로 어떻게 수급이 좀 챙겨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고민하고 계세요? 아무래도 반도체의 경우는 이 SK와 이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좀 생각보다 이 덜 상승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반도체 소부장들이 좀 설 자리가 아직까지는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아직까지는 대장주들이 방향을 조금 더 잡아나가는 과정에 있고 사실 이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제대로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구간 자체는 지난 11월 달 한가운데 있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혹은 뭐 테스나 솔브레인과 같이 기존의 반도체 전공정, 후공정 쪽 섹터 내들이 이 확실하게 선별적으로 반등했던 흐름들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적으로 제대로 못 올랐던 반도체의 경우는 아마 다음 턴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은 이 내년 이 4분기 실적이 나오는 전후 시점 구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 시점에서는 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기반으로 여러분들께서 포트를 잡아가시는 게 편하겠고 만약에 반도체 소부장주 쪽에서 기회를 찾으신다 한다면은 그래도 그 하위 클래스 하위 티어 쪽에 있는 이 PCB 반도체 기판에 있는 뭐 이스페타시스라든지 뭐 그 외쪽으로 못 갔던 뭐 심텍이나 뭐 이런 삼성전기 쪽으로 바라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다 얘기를 드리겠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를 주셨는데 유리기판 쪽으로도 확실하게 이 올해 상반기부터 유리기판 쪽은 반등이 나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번 2차 상승 사이클이 자체가 유리기판에서 나오게 된다면은 생각보다 반도체 소부장 내에서는 유리기판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좀 크게 쏠릴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조금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소테마긴 하지만 유리기판 쪽도 유망하게 보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삼성전기도 좋다고 하셨고 또 어떤 종목 좋다고 하셨죠? 이스페타시스요? 네, 이스페타시스가 아무래도 반도체 기판 자체가 네. 이 최근에 이 다중회로 기판이라고 하죠. 네. HBM이 이 반도체를 이제 수직으로 계속 쌓아서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이 PCB 인서회로 기판 내에서도 이 다중으로 이거를 또 쌓아서 만드는 기술력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이스페타시스가 어떻게 본다면은 조용히 가장 큰 이번 상승 이 반도체 사이클장에서 큰 수혜를 받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차트를 미리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이 역사적 신고가 랠리가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10월과 11월에 달리고 나서 다시 한번 12월 달 들어서도 이 월 초에 조정을 받고 21선을 딛고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러한 종목의 경우는 21선이 이탈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그런 구간으로 보고 있어서 이스페타시스는 올해도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은 이제는 좀 후발주자를 조금 지켜보자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자면은 삼성전기나 LG 이노텍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볼 만하다. 이런 관점으로 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체크를 좀 해봤는데 지금 따라붙기엔 부담스러운 자리다. LG 이노텍과 삼성전기까지 탑픽으로 꼽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관심권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캐스터님께서 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에코프로가 어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오늘 에코프로 BM까지도 굉장히 큰 폭의 시세가 나오고 있고 앞서 말해준 것처럼 뭐 어쨌든 알테오젠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면 2차 전지 그중에서도 에코프로가 대장이 되지는 않겠느냐 이런 시장의 기대감이 정말 반영이 된 부분이 있고 에코프로 BM 헝가리 공장 증설 이슈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에 대한 그룹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볼 텐데 아니 지금 11월 25일이에요. 제가 차트를 네. 보고 깜짝 놀랐는데 11월 25일에 우리 방송에서 에코프로 BM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오늘 맞습니다. 좀 어깨에 힘 쭉 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안 그래도 어깨에 힘이 자동으로 에코프로만 보면은 네. 들어가는 모습인 게 네네. 약 2주 만이죠. 약 2주 만에 약 60%대에 달하는 상승이 나오고 있고 제가 딱 요 종목을 방송에 들고 나올 때 그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아무도 2차 전지를 주목하지 않고 있을 때 정말이에요. 마침 예.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아까 이 다른 증권사 목표가
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만 원대까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확실히 올해 이 하반기 들어서 이 좀 뒷심이 굉장히 강한 종목으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아마 하반기를 넘어서 내년까지는 충분히 이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보고 있고 이 어제였죠? 어제 에코프로가 좀 깜짝 상승을 또 크게 해주면서 아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봤더니 이 아무래도 이 알테오젠의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이 반사수혜를 받은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올라갔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제 거의 한 상한가를 갈 만한 기세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12만 원 선 구간을 앞두고 조금은 좀 쉬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현재 차트를 한번 살펴보자면요. 에코프로의 경우는 주봉상 기준으로 현재부터 살펴보자면은 이 중요 넥라인이 현재 13만 원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조금 더 치고 올라갈 구간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는데 단계적으로 어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 에코프로 BM이 오늘 조금 더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 자체가 나와주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저는 여전히 에코프로 BM이 오늘 에코프로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은 압도적인 대장주는 에코프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현재 18조 원 수준에 있는 게 에코프로 BM이고 에코프로의 경우는 그에 조금 못 미치는 한 16조 원 정도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본다면은 일단 알테오젠이 현재 기준으로 빠지게 된다면은 에코프로 BM이 이 코스닥에서 1등을 차지하게 되는 흐름이 나타나게 하겠지만은 저는 그래도 에코프로라는 이 그룹 지주사로 역할을 하고 있는 흐름 자체를 갖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 큰 밸류에이션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현재 이 K 밸류업이다 해서 뭐다 해서 이 상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결국에는 에코프로가 시가총액조차도 에코프로 BM 이 자회사를 넘어설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역시나 에코프로를 대장주로 잡고 가되 이 최근에 이 기술적 관점에서는 에코프로 BM과 같이 뒤따라오는 이런 전략에서는 이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조금 잘 살펴보시면서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대장은 에코프로다. 그 내년까지 가지고 갈 만하다. 그런데 딱 하나 걸리는 것이 어제 좀 오버한 것 같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제 왜냐면 공략을 해주셨는데 지금 네. 11월 25일에 이야기를 해주시고 에코프로 상승률이 60%까지 집계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네, 거래일 맞습니다. 되지 않았는데 네. 어디서 공략을 하셨고 그럼 수익권을 어디까지 바라보시는지 좀 차근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11월 25일에 얼마에 공략하셨는지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요. 이런 부분을 네. 좀 체킹을 해주시면서 뭐 어떻게 끌고 가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막간을 이용해서 이 차트 공부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에코프로의 경우는 지난 이 10월 중순부터죠. 이때부터 강력하게 저점 대비 거의 100%에 가까운 상승을 보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주가 자체가 20일선을 강하게 이탈하게 되면서 저점 대비 30% 정도를 크게 조정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라인 자체를 그어볼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지난 11월 달 구간에 있었던 이 라인들의 몇 가지 수평 채널 라인을 그어볼 수 있던 상황인데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 중요하게 지지를 받았어야 될 87,000원 라인 자체를 위쪽 단 라인에서 결국에는 이탈을 하고 내려왔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88,000원대 구간에서의 물량 자체를 다시 한번 이 특정 구간에서 이 세력들이 매집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중요하게 봐야 될 사인 자체가 저는 올해 상반기에 있었던 이 라인에 있었던 이 추세들 라인을 보시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들 라인을 기준으로 이 상단 추세들 라인을 그어보면은 이 중요한 수렴 라인이 나오는 게 바로 지난 11월 26일자, 25일자죠. 이 당시 제가 이 76,000원대, 75,000원대 구간에서 안내드렸던 가격이 나오겠고요. 따지고 보면은 가장 저점 구간에서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변곡점을 짚어드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 생각보다 좀 타이트하게 이 에코프로가 그러니까 사실상 저점에서 탈 기회를 많이 주질 않았습니다. 네, 그런 걸 감안해 본다면은 아마 에코프로를 현재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종종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에코프로의 경우는 조금 빠르게 올라가는 만큼 조정 구간이 나타나게 됐을 시에 제가 다시 한번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 에코프로를 갖고 계시지 않다거나 혹은 어떻게 보면 언제쯤 다시 한번 목표가를 잡고 대응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확실하게 다시 한번 에코프로 타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방송에서 11월 25일 김태준 전문가님께서 공략해 주신 에코프로 지금 상승률이 60%에 육박하는 구간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도 조정이 나오진 않을까라고 고민하셨을 텐데 큰 폭의 조정도 아니고 에코프로 BM까지 따라 올라가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어쨌든 어제 LG에너지 솔루션도 괜찮았거든요. 오늘 뭐 2차 전지가 시장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셨을 텐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조정이 아니라 양봉으로 돌려 세웠네요. 에코프로 장 초반에 약간은 조정세가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지금 양봉으로 돌려 세우면서 60%가 넘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실 따라가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함께하는 공간으로 이동을 하시면 이런 종목 다시 한번 타점이 왔을 때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하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옆쪽에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카메라 켜고 비치시면 링크가 옵니다. 이 링크만 누르시면 함께하는 공부방으로 이동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야기 나눠봤어요. 그중에서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이 형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다음으로 이야기 나눌 것은 전력 설비입니다. 사실 이 AI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전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전기가 필요할 것이냐, 원전이 필요할 것이냐, 신재생 에너지, SOFC 뭐 굉장히 많은 이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실효성 측면에서 봤을 때 전력 쪽이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주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간 다른 쪽들은 테마로 움직였다면 전력 설비는 계속해서 벽을 타고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전력 설비 그간에 약간의 부침을 겪었는데 다시 한번 뭐 공략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오신 건지 아니면 전력 설비에 다시 한번 힘을 줄 만한 어떤 이슈가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어떤 관점을 갖고 계세요, 전력 설비 쪽? 우선 이 전력 설비의 경우는 최근 계속해서 이 AI 데이터 센터의 이 증설 이 부분 내용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 있는데 결국에는 현재 이 시장의 이 버블이라고 불러도 얘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이 엄청난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게 AI의 태동과 발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AI 데이터 센터를 유지하고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전력 설비에 대한 필요성 자체가 올 초부터 계속해서 대두되면서 이 전력 설비 쪽에 대한 기업들이 또 많은 수혜를 받았었죠. 특히나 이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대기업 계열에서의 많은 이 주가 상승이 있었던 상황인데 이 시점적으로 본다면은 지난 11월부터는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특히나 한 달 내내 여타 반도체 섹터와 같이 좀 굵직굵직한 섹터 위주로 이 11월 내내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한번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면서 전고점을 넘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지 않나 보고 있는데 그래도 결국에는 AI 산업 생태계 자체가 이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죠. 이 클라우드 대기업, 거대 IT 공룡 기업들 가운데에서도 이 아마존이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이러한 클라우드 거대 기업들이 이 최근에 이 KPX에 대한 측정치 자체가 올해까지도 상당히 높은 이 성장률이라고 하죠. KPX가 실제로 작년 대비 60%가량 늘어났습니다. 이 KPX라는 게 이 자본 지출이라는 것인데 이 결국 이 자본 지출은 앞으로 있을 이 산업이라고 하죠. 산업 성장에 대한 중요한 근간이 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삼을 수 있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KPX 자체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도 조금 더 크게 늘어날 수 있다라는 한마디로 현재 빚을 내가면서 현재 기업들이 앞다투어가면서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내년까지도 이어지게 된다면은 필시적으로 이 전력 설비 쪽으로 이 어느 정도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나 조정받는 현재 같은 국면 속에서 아직까지 전력 설비 쪽으로 크게 좀 재미를 못 보셨다거나 아니면 전력 설비 쪽을 갖고는 싶은데 보유를 하고는 싶은데 언제 담아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는 이번 12월 달이 이미 12월 초부터 중요한 기회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따가도 제가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해온 섹터가 바로 이 전력 설비이다 보니까 이것도 이따가 어떤 종목이 나오게 되는지 잘 보시면서 종목 챙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전력 설비에 대한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어쨌든 이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슈팅이 강력하게 상반기에 나왔습니다만 그때 다 챙기지 못하셨다면 고점에 계시다면 사실 지금 손실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차트들이 굉장히 많은 전력 설비 구간인데요. 내가 담지 못했다 한다면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방송 마지막에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니까요. 이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력 설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우리 원전 이야기도 살짝 해볼까요?
주가예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76,800원 오늘 보합권인데 어쨌든 원전에 대한 뭐 긍정적인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전의 주도주의 관점에서 시장이 뭔가 시세를 강력하게 줄 때와는 약간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BHI 같은 종목도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다가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확인이 되는데 우리 이런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원전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가운데 어쨌든 시장에서 원전 좋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뭐 두 종목 다 조금 어려운 구간인 것 같아서요. 원전에 관한 주가는 지금 뭐 기회로 보기 어려운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고 있자면은 최근 한 일주일간이죠. 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 것 마냥 나 혼자 좀 동떨어져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물론 이 투자 경고 딱지를 받아서 이 수급적인 부분들의 제한이 있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은 최근에 BH라든지 AI라든지 혹은 뭐 현대건설이라든지 이 굵직굵직한 이 원전 섹터 내에서의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슈팅이 나왔었죠. 그런 반면에 이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은 아마 얘는 왜 안 올라가지라는 생각을 했었을 일주일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앞서서 상반기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최근에 11월 달 마찬가지로 기간 조정을 동반한 가격 조정도 좀 받았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움직일 때가 됐는데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그래도 구조적으로는 이 경고 투자가 좀 빨리 풀려야만이 조금 방향성 자체가 잡힐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경고 기간 동안 조정을 확실하게 받게 된다면은 충분히 저는 8만 원 이하 구간에서는 신규로도 진입 가능한 시점은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력 설비와 이 원전 쪽으로 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결국에는 전력 설비를 어느 정도 설정하고 이 계속해서 설비를 만들어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대체 이 에너지원을 어디서 공급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남았다면은 결국에는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뭐 최근 과거 한 3, 4년간 이루어오긴 했지만은 내러티브 자체가 급격하게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 엄청난 수요 증가로 인해서 이 조금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이 전력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이 원전이라는 섹터는 무조건 어떻게 본다면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이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원전 섹터의 경우는 올해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뭐 원전 생태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은 좋긴 한데 이게 실적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재무상에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발목이 잡혀서 그런지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도 10만 두산을 앞두고 현재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 원전 수주에 대한 이 모멘텀이 결국에는 재무제표상으로 나타나는 내년도가 아마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본격적으로 좀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현재 크게 눌려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는 오히려 좋아라는 흐름이 조금 더 맞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이제 정부 정책과 약간은 다른 방향이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정부에서 원전은 약간 뒤로 미루고 신재생의 에너지를 우선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뭐 어쨌든 글로벌적으로 좋은 환경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정책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우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어제 즈음이죠. 이 정부 쪽에서 이 원전에 대한 이 발전은 중요하긴 한데 이를 조금 더 우선순위를 제쳐두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더 이 에너지원을 쓰겠다라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조금 힘을 받나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에는 원전 쪽 자체가 워낙에 큰 거대한 메가 트렌드로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막 앞도토 계속해서 설비를 만들어 나가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AI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게 실제 결과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에너지 원전 쪽뿐만 아니라 SFR 쪽이라고도 하죠. 이 소형 모듈 원재료 쪽으로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만큼 전기 수요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만큼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AI 데이터 센터도 많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여전히 본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뭐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단기적인 뭐 소음은 있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에 원전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섹터다.
라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정부 정책이 이렇게 일단은 나오긴 했지만 큰 그림에서 이 원전의 내러티브를 해치지 않는 이야기다라는 부분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앞서서 전력 이야기 해주실 때 기회가 있는 기업이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죠. 기억이 나실 텐데 우리가 히든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일론 머스크가 재밌는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미래에는 화폐가 사라지고 에너지가 어쨌든 우리의 재화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그만큼 지금 에너지 부족이 글로벌적으로도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에서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할지 히든 종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힌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이 전력 전선을 가지고 해서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 세 줄로 압축 요약을 해왔습니다. 쭉 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전력 전선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한 번 정도 이 차트상으로 비쳤을 종목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쭉 보시면요, 변압기나 차단기 쪽으로 이 전력기기 사업을 기본적으로 영위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날이 늘어나고 있고 올해도 역대급으로 갱신을 했던 상황이긴 하지만은 내년도에는 조금 더 이보다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외형적인 성장 내에서 이 내실이 좀 확실히 기반이 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전 세계 80여 국에 이 맞춤형으로 이 토탈 솔루션 방식으로 전력기기를 수출하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미국 쪽이나 유럽 쪽으로 특히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이 활발하게 이 맞춤형 이 변압기라든지 이 차단기 등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이 최근에 있는 AI발 이 훈풍이죠. 이 훈풍에 이 좀 부합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트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올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정을 한 차례 받았던 상황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저는 조금 더 거대한 사이클로 보자면은 2차 상승이 다시 한번 큰 폭으로 올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AI 센터 확장에 따른 외형 상장세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결국에는 이 하이퍼스케일러, 아까도 말씀드렸던 단어긴 하지만은 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 이 결국에는 내년, 내후년까지 서로 앞다투어서 지금 빛을 내서라도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증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전력 설비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내년에 만약 하이퍼스케일러들의 KPX가 더욱더 상향된 전망치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대로 주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상으로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최근에 21선을 하회하고 나서 거의 한 보름 넘는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최근 12월 사이 구간 동안 어느 정도 반등 구간이 나타나기 하긴 했지만은 이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지게 된다면은 여전히 충분히 따라잡아도 될 수 있는 충분한 가격대에 있다 보니까요. 이 가격대에 대해서 어떠한 종목인지는 아실지언정 이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짚어 드릴 거니까요. 이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확실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 종목명과 함께 타점은 아래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확인하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카메라로 찍으시면 바로 링크 오니까요. 지금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후장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에서 지금 오늘 시장만 보더라도 그래도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계속해서 더 양봉을 그려내고 있는 듯한 지금 0.16% 상승으로 930포인트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최근에 우리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코스닥에서 천스닥 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우리 전문가님의 종목을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로보스타 우리 9월 2일 종목인데 상승률이 260% 집계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구간인데 우리가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보스타 같은 종목들은 지금 사실 한번 뭐 파동을 그려내긴 했습니다만 고점이 10만 8천 원까지 그려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공략할 구간인지 260%를 쭉 끌고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올해 하반기 들어서 가장 크게 올라갔던 섹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봇 섹터다 말씀드리고 저는 초기에 사실 로보스타뿐만 아니라 로보티즈라는 종목도 같이 안내를 드렸던 바 있는데 로보스타도 로보스타긴 하지만은 최근에 로보티즈가 조금 더 강세를 크게 가져가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이영재라고 하죠. 이 LG전자 계열에 있는 관련된 이 로봇 산업 쪽으로는 로보티즈 그리고 로보스타 이 두 종목이 조금 앞다투어서 서로 크게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로보스타의 경우는 이 LG전자를 등에 업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던 흐름 자체가 11월까지 만들어졌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최근 이 11월과 12월 사이에 로봇주들이 이 1차 상승을 끝내고 2차 반등 랠리가 엄청나게 강했죠. 그 가운데 이 로보티즈의 경우는 전고점을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을 자체를 보여줬기 때문에 로보티즈의 경우는 사실상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으로 왔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로보티즈 저는 이 30만 원 선 라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한 25만 원 선이나 그 아래로 조금 더 하회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로보스타의 경우는 아직까지 좀 제대로 된 반등이 조금은 덜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7만 원 선 라인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이게 된다면은 추후 로보티즈라든지 로보스타 이 로봇 관련 섹터들이 한 번 더 큰 수급이 나타날 때 이 오늘 에코프로 BM이 어제 에코프로를 제치고 오늘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 자체를 로보스타가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이 로보스타 쪽으로도 충분히 기회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방송 공략 종목인데 9월 2일에 이야기를 해주셨고 상승률이 260%까지 올라간 로보스타인데 다시 한번 타점이 왔다라는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끌고 갈 종목도 우리 히든 종목으로 준비가 많이 돼 있으니까요.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쪽도 분위기가 뭐 다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선별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LNC바이오 같은 종목들이 장 초반부터 크게 치고 올라왔는데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은 약간 지금 코스피로 이전을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부침을 겪고 있어서요. 사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분위기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방송에서 제가 여쭤봤을 때마다 비만 치료제 쪽이 그나마 대장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8월 14일 종목이 D&D 파마텍인데 200% 상승이 대세 상승이 큰 폭으로 나왔던 종목이라 이 종목도 다시 한번 AS 받아볼게요. 많이 빠지지 않았거든요. 네. D&D 파마텍의 경우는 여러 가지 겹포제가 나타나게 되는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이 신규 상장주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크게 갔던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D&D 파마텍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 제가 지난 8월에 얘기를 드리면서 8월과 9월 사이에 있던 이 상승 랠리 자체가 이 11만 원을 선을 앞두고 어느 정도 조금 마무리가 되는 과정에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 사이에 현재 조금 중요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 무상증자에 따른 단기적인 물량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 나와 있다 보니까요. 현재 10만 원대 라인을 한번 깨고 나서 현재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바이오제약 섹터가 아직까지 저는 완연하게 가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이 바이오제약 쪽으로 히든 종목을 드렸다시피 이 결국에 천스닥을 가는 과정에서 바이오제약 쪽이 굉장히 큰 활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위치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 D&D 파마텍뿐만 아니라 어떻게 본다면은 이 최근에 좀 조정을 좀 크게 받고 있는 바이오제약들이 좀 많이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게 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고, D&D 파마텍의 경우는 현재 중요한 이 지지 라인이죠. 현재 85,000원대 라인 자체를 현재 지지를 해주느냐 여부가 중요한데 이를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저는 오히려 조금 좋은 매수 기회가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요. 저는 최소한 8만 원과 7만 원 사이 구간에서 다시 한번 추가
타점에 대한 부분들 잡을 예정인 만큼 궁금하신 분들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방송에서 공개한 리뷰 종목들 AS까지 받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타점이 온다면 아래 하단에 있는 QR코드 함께하는 공간 통해서 정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후장도 우리 팍스경제TV와 함께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